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현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상승률 꽤 좋았습니다. 다우가 2.3%, S&P 500이 2.4%,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3.3% 올랐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물가지수 발표가 계속 이어졌었죠. CPI 지수 발표가 있었고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낮게 나왔어요.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번 금요일 장이었죠. 금요일 장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올해 한 3, 4월 달부터 크게 회자되었던 뉴스가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에 따라서 2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기의 진원지였던 만큼 실적이 더 궁금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금요일장에 JP모건과 웰스파고가 그리고 시티은행이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뭐 4대 은행 중에 3개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JP모건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웰스파고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시티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상당히 안정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요,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추후에 있을 만한 상업용 부동산 손실 예상에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을 함으로써 뭐 향후에는 좀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꽤 좋게 나오고 있고 부도율 역시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는 경제에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준의 뭐 3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늘 좀 금리도 좀 올랐어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2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달에 하고 두 번째 인상은 지표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빠르면 9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원화 기준으로 뭐 한 1260원까지도 내려왔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다소 달러 강세가 나왔고 유가는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달러와 유가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들 다소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주 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재미없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컨슈머 디펜시브라든지 헬스케어,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음에 다수 한국인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먼 주식들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는 1.25%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은 14,000선을 돌파한 상황을 지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온 만큼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나 그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나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반기 동안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장기 이평선들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요, 조정이 오면은 추매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50 주봉선이고요, 이 하늘색 선이 200 주봉선이 되겠습니다. 이 한 캔들 하나가 한 줄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데드 크로스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당히 골든 크로스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최근 상반기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때의 상승은 또 AI 주식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의 과거 흐름을 보면요, 이게 한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2010년도 초반이었는데 2010년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부터 쾌조의 상승세에 거의 약 12년 동안 이렇게 멋진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게 나스닥 차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는요,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지거나 횡보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 2010년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전에 장기 상승을 하기 전에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계속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그러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조정이라든지 횡보를 보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고요. 쭉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앞둔 가운데 주도주는 AI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나스닥과 미국 증시를 견인할 종목들은 역시 AI 관련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스닥 차트가 하락이나 횡보를 보인다면 저가에 계속해서 추매를 하시면 좋겠다.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 추매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는 미국 CPI 지수, 미국 PPI 지수가 다 상당히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잘 올랐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로는 JP모건과 웰스파고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죠. 자, 이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자, JP모건도 보시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고 주당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대 마진율이 높겠죠. 수익성이 지금 높은 구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올해 3, 4월 달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바로 미국 중소지방은행들의 부실과 파산과 관련된 뉴스들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정말 이런 실적을 보면 건전한 미국 금융권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비관너를 폭발시킬 때 그럴 때가 투자 기회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니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든지 미국이 부도가 난다라든지 이런 뉴스를 100%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좋은 투자 기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뉴스가 다음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때를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량 성장주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연준 월러 이사가 CPI랑 PPI 지수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일까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7월 인상은 무조건 찬성이고 9월에도 추가적으로 25bp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물가 지표가 요행으로 잘 나온 것일 뿐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 유가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아직도 연준 이사들은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갔어요. 일단 7월 26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96.1%로서 어제 대비 또 올라간 모습입니다. 7월달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요. 계속해서 복잡하게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자주자주 크게 바뀌고 있고요.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어저께는 19%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또 26%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현재는 7월보다 9월이나 11월 달 FOMC 때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시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1월, 3월, 5월 중에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1월이었다가 오늘은 내년 3월로 지금 약간 연기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금리 인상 확률에 가장 앞으로 영향을 줄 것은 에너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 잘 살펴보면서요. 금리 인상 확률을 지속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는 금일 1.25% 오른 281.3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단 추세선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상단 추세선에 닿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90불을 한 차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285불에 저항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285불에서 저항 맞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든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가 테슬라 주가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약 245불 정도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삼고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온다면 이 상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기관들의 2분기 테슬라 실적 컨센서스는요, EPS 기준 0.82불 정도가 되겠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오토 그로스 마진이죠. 자동차 판매에서 총 매출 이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이게 18.2%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테슬라 인플루언서 분들에 따르면 EPS는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넘어설 전망에 있어요. 하지만 게리 블랙 역시 이 오토 그로스 마진율을 18%로 잡으면서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자, 게리 블랙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피에르 파라고라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 근무하고 있고 대표적인 테슬라 불 세력의 애널리스트인데요. 테슬라의 어닝콜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분께서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테슬라 오토 그로스 마진율,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따른 총 마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disappointment 실망이라는 거죠. with a further slide in 2Q 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분기에 슬라이드 내려간다라는 거죠.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빠지면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good recovery beyond, 그 다음에는 좋은 회복세도 있을 것 같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쪽은 미국의 테슬라 차량 가격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중국의 테슬라 차량 가격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빨간색은 모델 Y 롱레인지고요, 아래는 스탠다드 레인지예요. 보시면은 작년 한 10월 달에 피크를 찍고 가격이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66,000불까지도 올랐다가 현재 5만 불까지 16,000불이나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불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한 3만 8천 불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뭐 거의 차량 가격 인하가 20% 넘게 단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에르 파라고는 가격이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일단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great mov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격을 낮춤으로써 50%에 달하는 딜리버리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 인하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던 게 30%나 기록을 했던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뭐 18.3%까지 지난 분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충격적인 장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2분기에는요 더욱더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지난 1분기에 42만 3천 대를 팔았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인도되었던 물량들의 오더 시기를 보면요,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받았던 오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가격이 엄청 높았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는 46만 6천 대를 판매를 했죠. 역대급 인도량을 기록을 했지만, 자, 가격 인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올해 1분기와 올해 2분기의 오더들이 인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자, 여기 보면 가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는 테슬라의 평균 차량 판매가가 5만 2천 불에 이르렀어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에는 4만 5천 불이었고 올해 2분기에는 4만 4천 불이었어요. 무려 7천에서 8천 불 정도가 인하된 가격으로 이번 2분기에 인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를 따지면요, 올해 1분기는 4만 7천 불, 올해 2분기는 4만 4천 불, 그러니까 3천 불 정도 가격이 다운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3천 불이 내려갔으면 마진율 인하가 있었겠죠. 자, 이 표를 보면은 마진율 인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앞서 보셨듯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4만 4천 불까지 차량 가격, 평균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3천 불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마진율이 약 6%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분기 대비 차량 판매가 더 많았습니다. 46만 6천 대를 인도를 하면서 cost of goods sold, 그러니까 원가는 줄어들었겠죠. 아무래도 더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고 계속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누그러들어지면서 원가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가가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원가의 하락은 마진율의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총 마이너스 3% 정도의 마진율 인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분기에 18.3%의 오토그로스 마진율을 달성을 했다면 여기서 한 3%포인트 정도 빠진 15.6%가 오토그로스 마진율로 나올 수 있다라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리 블랙이 얘기했던 이 18%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2분기에 이 15.6%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 역시 예상치이니까 뭐 정확하다고는 아직 볼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피에르 파라고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어포인트먼트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요,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피에르 파라고는 2023년 2분기에 이 마진율이 바텀,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이 두 개 공장이 램프업이 진행이 되면서 원가는 더 낮아지고 마진율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2023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는 21%까지 이르를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나 더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진율이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이요, 테슬라는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그로스 마진율을 올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진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라가면 25%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 원래 테슬라가 뭐 30%대의 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줄 때도 있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진율을 올리면서요, 볼륨도 빠르게 성장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좋은 투자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진율이 낮게 나오더라도 뭐 사이버 트럭을 9월 달부터 대량 생산을 시도를 하겠다. 연말에 FSD 자율주행 완성할 수 있다라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주가는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그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토 마진율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타샤 키니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글로벌 GDP는요,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한 35% 성장할 예상에 있습니다. 이는 IMF에서 보고한 리포트에 따른 거고요. 타샤키니,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만약에 로보택시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20%포인트 추가되는 GDP, 글로벌 GDP 성장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률이 보태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20%나 더 GDP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자, 이 이유는요, 운전해서 사람들이 해방되면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일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자유 시간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GDP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의 증가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바로 테슬라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테슬라가 세계 경제를 20%나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과 아람코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로스 마진율이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를 기회로 삼고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 투자가 힘드시다면, 장기 투자가 힘드시다면 아트란TV VIP 멤버십 가입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